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에서 2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핵심적인 혐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죠. 이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경찰이 발견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입니다. 15일 날 긴급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첩을 확보를 했는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경기도 안산의 노 전 사령관이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그 점집 거기에서 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이른바 좀 북풍 공작을 유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실체가 앞으로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또 후폭풍을 몰고 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수첩에 북방 한계선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수거 대상 뭐 이렇게 적시된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과연 이것이 단순한 메모였느냐 아니면 기획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냐 이것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국회 공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 일부는 이제 실명까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고요. 수용과 처리 대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좀 적혀 있다라는 거죠. 이 수첩이 크기가 한 어른 손바닥만한 정도 크기고 페이지가 60에서 7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외환죄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얘기됐던 것은 내란죄인데 수첩의 내용이 나오면서 외환죄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죄는 형법 99조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상당한 유죄입니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했을 경우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죄가 중한 그런 형벌이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경우도 외환이나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란죄, 외환죄 이것은 중요하다 라는 얘기죠. 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이 이제 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10월 달 북한에서 10월 11일이었죠. 그때 이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서 발견했다, 격추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군은 그 무슨 소리냐 그런 적이 없다. 그냥 일방적인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북한이 그 뒤에 다시 또 공개를 했습니다. 10월 8일 밤 11시 25분 백령도에서 이 무인기가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군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북한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요즘 이 노상원 수첩이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이른바 북한의 공격 유도 또 뭐 오물풍선 이런 단어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뭔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그 당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서 북한을 자극하게 해서 결국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걸 빌미로 어떤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또 북에 대한 타격을 하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남북 강경대치로 몰아간다든지 기타 이런 어떤 이른바 북풍 공작이 막후에서 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좀 밝혀지고 그 보내게 된 과정이 그럼 왜 보냈는지 만약에 맞다면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또 노상원이 수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이른바 노상원 사단이라고 하는 이 수사 2단이라는 실체도 좀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존 군 조직과는 관계없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하나의 사조직 같은 조직이 이번 계엄을 앞두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 규모가 한 60명 규모. 1차적인 목표는 계엄이 발생했을 때 선관위를 장악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1대장, 2대장, 3대장 이렇게 다 대장 주로 이제 대령급으로 해서 그렇게 좀 포진이 돼 있고 건장한 체구의 아주 날쌘 한 60명 정도의 군인들로 그렇게 좀 구성을 한 그런 내용들까지 나왔습니다. 그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인사 발령 이렇게 문서까지 그것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전 사령관에게 줬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문서까지 지금 사정당국이 확보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을 지냈지만 현직 그 기갑 여단장이라든지 정보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그동안에 군에 근무 같이 한 이런저런 인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특별한 관계를 형성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계엄을 앞둔 사조직 형태로 만들어졌던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 1일과 12월 1일, 12월 3일 그날 이른바 그 안산의 햄버거집 회동에서 이들 전현직 군인들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김용현 전 장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단순한 노 전 사령관의 메모이냐? 아니면은 그럼 이른바 계엄을 앞둔 기획의 일환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환죄의 적용 여부 이런 것이 좀 추가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전말을 국민께 잘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